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박의 정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파악한다면 그 누구보다 폭넓은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런 넓은 시야가 필요하신 분들, 또 투자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의 정수에서는요, 정수의 시장 점수를 통해서 오늘장에 대한 전문가님의 총평을 들어봅니다. 또 급등주 검색기로 선별된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만나보고요. 뉴욕 증시의 M7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박의 정수의 하이라이트죠.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받아서 고민 처리반이 하나씩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자, 지수가 미쳤습니다.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곧 이제 3,000도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장에서 잘 수익 잘들 내고 계시겠죠. 만약에 안 나고 있다면 두더지 패턴을 공략해서 그런 겁니다. 땅굴 파고 있는 거 두더지 귀엽다고 두더지 건들지 마시고 용 차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의 심장처럼 사자의 심장처럼 용의 심장을 갖고 강력한 그런 종목들 공략해야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서도 종목들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 금방금방 지나갔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도 공략해야 되는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 두더지를 공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대체 두더지가 뭐고 용은 뭘까 궁금해지시겠죠.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하나같이 다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은 다시 한번 나란히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탈환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당이득 환수, 그리고 불법 공매도 엄단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성만 해결이 돼도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지금의 2배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테마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점수 90점은 잘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90점은 쉽지 않아요. 90점을 드리려면 시장이 좀 더 뭔가 신뢰를 더 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장 점수는요, 수미한가에서 여전히 높습니다. 88점. 이 정도 점수면 종목만 보자면 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점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계속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을 믿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다가 한 일주일만 빠져도 그럼 그렇지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르면 당연히 조정도 받겠죠. 근데 그 조정받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은 흔들려도 종목들은 굳건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서는 점수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의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궁금하면 이따가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공개 방송에서 시장을 가지고 차트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일목을 가지고 지금 강한지 약한지.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용의 차트처럼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상관없는 강한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테마 흐름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시장 점수는 88점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점수도 88점 주셨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더 우리에게 쌓아야지만 90점까지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88점이지만 이 안에서 종목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충분히 90점대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호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몇 안 되는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내
눈을 바꿔야 될 때가 왔을 것 같은데요. 그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급등주 검색기로 선별된 공략주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8개씩 공개를 해주십니다. 여태까지 그만큼 많은 공략주들이 쌓여왔겠죠. 그런데 이런 공략주들 하나같이 다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도 확실하게 오르는 종목들 여전히 업데이트가 됐죠. 네, 됐습니다. 하도 많이 돼서 자 보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대명에너지, 로보티즈, 솔트룩스, 태영 이런 순서인데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다시 가격이 올라와서 갱신이 된 겁니다. 대명에너지 한 이쯤에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갔어요. 좀 더 올라가고 지금 104.7%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저 정도는 아니었고 제 기억에도 60 몇 프로대였는데 65%였다가 어제 올라가서 어제 90%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4.7%대 올라왔고요. 자, 태용도 조금 더 올라와서 75.5%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태용. 이게 지금 태용 이게 이 종목이 이름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73.9%고요. 네, 원익, 시선 AI, 그다음에 이 카카오페이라네요. 태용 그쵸. 카카오 또 없으면 또 우리 또 섭하죠.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급등을 해서 73.9%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원익 72.1%. 어쨌든 요게 이제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종목들이 잘 갔던 탑 10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바로 자 종목들 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어제도 설명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 위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종목이 많아요. 자 중요한 거는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종목들 들었던 것들 중에서 좀 모양이 여전히 이쁘거나 아니면 좀 더 상승을 해서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혹은 여전히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뽑은 건데 이게 지금 30개나 됩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이따가 급등정보방에 오면 예를 들어서 라운텍 이거 제가 더 간다 그랬죠? 믿으세요.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지금 42.2% 궁금하면 이따가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로보티즈 요즘에 로봇주들이 조금 저조해요. 흐름들이. 하지만 12일 날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를 뭔가 시범 서비스를 보인다 그랬고 22일 날에서도 로보택시에 대한 뭔가 이슈가 있고 그럼 로봇 쪽으로 이슈가 다시 붙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안 죽었다고 봅니다. 아마 다시 갱신할 것 같아요. 자, 한글화 컴퓨터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이게 6월 9일자 지금 아직 갱신이 안 돼서 제가 이 차트를 새로운 걸로 갱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차트 보면은 여기서 음봉 고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거 조정받아도 다시 튑니다. 아니면 그냥 튀든가. 그래서 쉽게 조정받을 것 같지 않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 줄여놓고 또 가져가시라 그랬고 다우데이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좀 부담이 되지만 조정 받으면 좋은 거고 조정 안 받으면 비중 줄여놓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놓고 수익이 난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엄청 많죠? 아직 이거 말고도 뒤에 27개가 더 있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그냥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으면 사시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게 이슈가 계속될지는 모르겠네. 그냥 그 정도. 자, 플리토는 강합니다. 이미 어제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도 강한 상태고 이 인공지능 쪽인데 강하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플리토도 갖고 있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수익이 30% 이상 났다라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절반을 꼭 파세요. 팔고 나머지를 욕심을 내시는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선 AI 65.0%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에 마찬가지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면 그건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도 없고 저런 종목들도 없고 종목이 없어갖고 서럽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종목을 또 줍니다. 그렇죠? 후반부에 가면 종목을 8개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또 내일도 뽑아주고 이렇게 종목을 뽑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뭘 사야 될지 모르면 공개방송 계속 참여하다 보면 뭔가의 종목에 대한 힌트를 강하게 줍니다. 오늘 낮에 공개방송에서도 뭔가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힌트를 하나 줬어요. 한글화 컴퓨터처럼 저렇게 40% 갈 수 있을 종목이 뭐가 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궁금하면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라는 거. 자, 대명에너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도 이런 거 비슷한 거니까 궁금하시면 이따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고 자 MD스테크 자 로봇이면서 자율주행 섹터 이거 더 갈 것 같다 그랬죠?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트가 물론 차트가 안 좋아 보이거나 이상하게 생긴 애들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거기다 이따가 이제 링크 주소를 올리게 되면 거기서 공개 방송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차트는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지는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 좋아요. 88점이라고 그랬죠. 시장이 조만간에 안 좋을 것 같으니 아니면 오프닝 때 여러분 시장 점수가 80점입니다. 그 다음 날에 75점입니다. 다음에 70점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종목들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은 딱히 그렇게 조심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서울옥션 요때서부터 어제도 강조를 했었고 그저께도 강조를 했었고 지난주도 강조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17%더 급등해서 36.8%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이때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5월 12일부터 강조를 이게 이제 그 STO 관련주인데 가상자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다 해갖고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때도 얘기했더니 올라가고 하여튼 오늘도 잘 올라가갖고 적당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익 나왔으면 팔아야 돼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뭐 더 가져가셔도 그거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커요. 목표치는 큰데 과연 시장이 그거를 용인을 하고 계속 같이 올라가 줄지 그건 시장 마음이니까. 근데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고 어쨌든 팔아야 됩니다. 안 팔고 욕심을 그냥 가져가기에는 조정받으면 또 여러분들 원망하겠죠. 그냥 조정받으면 못 팔았다고 원망하든 시장 때문에 시장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안 돼 그러고 원래 자리로 내려오거나 혹시나 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은 하는 게 아니구나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팔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36% 수익 났어요. 절반을 팔았어. 내려오면 우리나라 시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역시 팔기를 잘했구먼. 밑에서 다시 사야지. 이게 웬? 개꿀이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고점에서 안 팔고 물리면 결국은 본인만 힘들고 남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반을 팔아주고 팔았는데 날아가면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래서 절반 매도는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서현도 마찬가지.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린 솔루션도 추천주로 줬던 건데요. 이게 오늘 그쵸? 오늘 11일이죠. 오늘 드디어 움직였어요. 이 무거운 애가. 이 무거운 종목이 저 돌파하려고. 그래서 차트 모양이 이뻐서 이거는 좀 금액이 좀 크신 분들 내지는 그냥 쭉 끌고 가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 많이 벌어지질 않았고 탄력은 좀 적죠. 탄력은 적어도 이렇게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다가 한번 버프 걸리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대형주가 뭔가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뭐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작은 수익은 아니고 오늘 올라간 것도 7.5% 올라가는데 작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찌금찌금 올라가는 이 힘이 지금 보입니다. 지수도 지금 3천 가려고 하고 있고 대형주들도 그러면은 힘을 내줘야죠. 그래서 얘는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24.4%인데 좀 더 욕심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롯데지주. 어제랑 뭐 다르지 않게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냥 절반 팔고 수익 이 정도 났으면 한 30% 났으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한번 가져가 볼까 해도 되는 겁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놈만 패도 됩니다. 한 놈만 패도 되는데 그거를 고점에서 패지 말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갖고 오르면 팔고 또 패고 그렇죠?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면 또 패고 이런 식으로 한 놈만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면 정신만 없고 오히려 먹을 것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절반을 팔고 이것만 매매하든 다른 걸로 돌려서 하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꼭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하나 강한 게 있으면 CJ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고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절반 팔고 나머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LB 인베스트먼트 변동성이 좀 심할 거라 그랬죠. 왔다 갔다 좀 심한 종목인데 창투자 관련주 수익이 15% 아니고요. 53.5% 수익 났습니다.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보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LB 인베스트먼트. 자, 리노공업 반도체도 간간히 얘기했죠. 뭐 DI도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아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리노공업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도 이 정도면은 이거 작은 수익 아니에요. 16%도 작은 수익이 아닌데 26%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갖고 왔지만 자랑은 자랑이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 아주 상당히 차트가 좋다.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해야 돼요. 적극 매수해서 적극 매수. 돌파했잖아요. 돌파. 아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안전하긴 한데 급등의 느낌이 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거보다는 가벼우니까 걔보다는 얘가 좀 더 조정받으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항상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다음 풍산. 고점 돌파했고 그냥 좋아요. 43.5%. 오늘 한 번 더 올라가고 수익 많이 났는데 마찬가지 절반 팔고 나머지는 욕심내도 되고. 삼성생명 이미 전고점 돌파했죠. 저는 뭐든지 전고점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돌파하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돌파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는 8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기본이 80점이고 가산점 시장에 맞춰서 뭐 이런 애들은 85점, 90점도 줘도 되죠. 전고점 돌파한 게 그만큼 가산점이 높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하면 기본 80점부터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과 섹터와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 85점, 90점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애들 그냥 가져가는 거죠. 절반 팔고 나머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솔트룩스 이미 고점은 많이 돌파가 됐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고 비중만 줄여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태움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차트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만 여러분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을 때에서 모양을 못 봐서 그렇지 밑에 있을 때에서 모양들이 다 용 차트였거나 용이 되기 전에서 이무기 차트였거나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그 8종목에서도 이무기 차트가 있고 용 차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우와 저거 많이 올라갔네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올라간 종목이고요. 23.6%. 원익 고가 돌파하고 지금 쏘고 오늘도 올라갔나? 오늘은 안 올라갔네요. 어제 수익률 그대로입니다. 71.1%. 그 절반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고 카카오뱅크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올랐다가 좀 떨어졌죠. 하여튼 33.7%는 올랐습니다. 이 고점이 지금은 저수익은 안 되겠지만 좀 무거워서 그래요. 자, 다음 카카오. 요것도 이게 지금 장중에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보다 더 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29%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이게 아마 장막판에 카카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카카오 저거보다는 좀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플러스로 끝났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라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요거는 지금 장중 마이너스 그러니까 장중에 찍어서 그래 장중에 찍어서 어제 거구나. 어제 저거보다는 올랐는데 아직 신고가는 아직 돌파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파할 그런 차트로 보여집니다. 혹시 카카오 많이들 갖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카카오 한때 대중주였죠. 자, SBS 전고점 돌파했고 이거는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라 쉽게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22%. 자, 코난 테크놀로지 그렇죠. 종목들 드린 것도 참 많지만 올라가는 것도 참 많이도 올라가죠. 64.2%나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어요 이거.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창투자 관련주 28.1% 수익 나고 있는 거 한솔케미칼. 자, 요거는 20%가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면 차트가 기가 막혀서 차트가 돌파가 되고 거래가 실리고 이게 태양광 섹터인데요. 시가총액 5조 정도 되는데 야, 이 차트가
이런 게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시가총액 조단위가 넘어가는 게 이 대형주가 이거를 돌파를 하는데 장대 양봉으로 넘어간다. 거래 싫으면서 장이 안 좋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더 갈 것 같아서 그래서 16%지만 뭐 20% 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는 자격 미달인데 넣어준 겁니다. 차트가 이뻐서. 자, 다음은 우리기술투자 41% 수익. 이거 최근에 준 거죠, 그렇죠? 지금 6월 11일인데 일주일도 안 됐던 종목인데 벌써 41%나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야, 이게 계산이 맞나? 수익이 저렇게 많이 났나? 했더니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자꾸 올라가고 수익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28%몇 프로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요즘에 대체 거래소에서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투자 관련주들이 이 작전주 세력주들이 많아요. 자, 한국정보인증 33% 수익. 오늘 보안 이슈가 뭐가 나왔죠? 예스24 어쩌저쩌 해갖고 보안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슉 하고 한국정보인증 올라왔고요. 자, 다음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할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쌓아오신 방송 공략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도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다 방송 공략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죠. 특히나 10%, 20% 정도 오른 거는 방송에서 얘기도 안 해주시는 분이라 이것보다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공략주 한국정보인증도 이거래일 만에 33%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잡고 싶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공개되는 방송 공략주와 함께 하시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명은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은 급등정보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급등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장중에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들 8개는 어떤 것들로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자, 오늘 섹터의 종목들 보여드릴 거를 찾아보니까요. 화장품, 물류,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자율주행차, 반도체 이렇게 종목들 섹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로 나왔는지 저 자세하게 종목을 아예 공개를 바로 하죠, 저는. 자, 이거를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면은 제가 낮에 11시에도 공개 방송을 하고요. 저녁 요거 방송 끝나고 8시부터 8시 반까지도 공개 방송을 또 하니까 들어오시면 뭘 또 사라고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또 강조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찾다 보면 여기서도 요건 좀 애매한데 여기 들어왔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점수가 어떤 건 80점, 어떤 건 70점, 어떤 건 90점 이게 나뉩니다. 똑같이 90, 90, 90, 90, 90, 90, 90점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종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애매하지만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뭔지 궁금하시면 이따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코스메카 코리아, 동방, 아이크래프트, 영화금속, 신성엔지, SDN, SOS랩,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8개 종목을 뽑아봤고요. 이미 강한 상태 5개,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종목을 먼저 뭐부터 봅시까?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자,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주들이 움직임이 강한 것은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그런데 중국과 이제 친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데 사실 저는 이 이슈가 과거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장품질이 강해서 뽑기는 했지만 그 차트 있죠? 여기 보면은 용 차트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요즘에 화장품질 강해서 뽑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이슈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과의 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게임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강하니까 그래서 뽑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동방. 자, 동방은 지난번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동방은 여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고 흔들릴 때도 이거 괜찮다. 왜냐? 방향표가 황금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갈 때 되면 움직인다 했는데 갔어요. 이것도 수익률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 갖고 나온 거지만 이거 요만큼만 움직이면 이게도 20% 올라갑니다. 수익률.
오늘 다시 뽑았으니까 여기 오늘 뽑은 거는 수익률이 다시 계산되지만 이전에 줬던 거는 지금 16%인가 19%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제 조만간 이제 동방이라는 물류 관련 쪽인데 이것도 수익률 자랑하러 갖고 나올 겁니다. 차트 이쁘죠? 여전히 용 차트 양호하고 그래서 뽑은 종목인데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겠다는 신호를 보이잖아요. 얘가 차트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고요. 아이크래프트. 자, 이제 구름대에서 마찬가지 황금선은 일단 우상향이기 때문에 양호하고 구름대도 깔았고 이 고가만 돌파하면 되는데 일단 거래는 좀 지저분하긴 해요.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좀 타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한번은 튀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세 번째 종목이고요. 자, 네 번째는 영화금속.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거 말고 이미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도 이제 곧 돌파할 것 같고 일단 구름대는 일단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고 후행 스팬도 주가를 뚫었고 근데 이제 수렴형이거든요. 결국은 수렴형인데 아직 그 황금선이 돌질 못해서 완벽하게 강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뭔가 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고 완전 자율자동차가 시행이 되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금속이라고 자동차 부품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모비스도 잘 올라가고요. 자동차 섹터들도 꼼지락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갖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다들 느낌이 강한 게 있고 좀 약한 게 있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영화금속도 양호했고,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신성ENG. 자 얘는 이제 태양광 섹터이면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구름대 깔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튀는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튀는 게 많았고 아까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태양광 섹터에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게 지금 아주 가볍게 방방 뛴단 말이에요. 오늘 장중에도 막 17%가 막 급등을 하고 근데 지금 오늘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직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S에너지도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 SDN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신성에너지는 처음 갖고 나온 건데 이전에 대명에너지도 태양광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걔네들은 지금 막 튀고 있어요. 튄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튀는 거는 얘네들 순서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올라가는 이유는 아침에 세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기억은 나지만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움직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국, 머스크, 우리나라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N 마찬가지 SDN도 태양광 섹터. 자, 구름대 안에 지금 여기서 오늘 뚫는 시도가 있었는데 오르다가 다시 후퇴했거든요. 그래도 황금선이 우상향에 있고 차트도 돌리고 있죠. 느낌이 쫙 돌리잖아요. 그렇죠?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태양광들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강하면 이것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일단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그 다음에 7번째는 SOS랩. SOS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구름대에서 잘 안착하고 있고 이거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황금선 우상향이 있고 깔고 있죠. 그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 트위터에다가 뭐 지금 뭐 공개했다 그러는데 잘 작동한대요. 완전 자율자동차 잘 작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큼 잘 작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꿈꾸는 게 낮에는 승객을 태우고 저녁에는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택배로 거기다 로봇까지 실어갖고 로봇이 또 택배하고 그렇게 해갖고 가동률을 많이 올려서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로봇도 잘 움직이고 인공지능도 잘 움직이고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죠. 자율주행도 가겠죠. 돌파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7번째. 자, 8번째 마지막.
자, 퀄리타스 반도체. 그래요. 이거 뭐 온디바이스 AI 뭐 반도체이기도 한데 이름이 반도체니까. 근데 얘도 자율주행 섹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로 만들겠어요? 뭐 식물로 만들겠어요? 뭐 세포로 만들겠어요? 다 반도체 덩어리지. 그러니까 얘도 그 자율주행 섹터로 들어가는데 거래량을 봐봐요. 수상하죠. 얘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슉 올라가려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자율주행이 이슈가 딱 붙으면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하고 더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게 궁금하시면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고, 자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그랬죠. 이거 진짜 조만간에 없어집니다. 마감 임박이니까 빨리빨리 급등정보방에 들어와서 자료 달라고 하세요. 조만간에 다 이거 다 저기 봐. 이제 이거 말고 이거 이제 못 모아요. 이제 이거는 다른 걸로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초급, 중급 이렇게 공부 자료들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들 공부하시고 실력들 많이 키우셔서 눈을 바꾸세요. 네, 오늘도 새로운 공략주 8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켜보다 보면 전문가님은 차트랑 대화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 안에서 더 높이 손을 들고 더 우렁차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 전문가님 눈에는 보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혼자서 대응을 해보려고 했다가 남들은 다 수익 날 때 나는 배 아프게 쳐다보기만 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급등정보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급등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8가지의 공략주들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장중의 흐름까지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도 차트랑 대화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과 노하우를 가득 담은 전자책을 지금 무료로 이 안에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 임박이다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무료 증정 이벤트 곧 끝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자료까지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안에서의 공략주들 살펴봤으니까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7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도 테슬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테슬라 떨어질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신경전 내지는 뭐 폭로전 열심히 싸울 때 그때 폭락 나왔죠. 근데 폭락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술적으로 뭐 문제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건데 그때 당시 M7 종목들이 다 강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했고 다 강했기 때문에 그냥 급락하는 날 공략해라. 그래서 가격도 그때 얘기해서 방송 보시면 290 몇 달러부터 그냥 사라 그랬습니다. 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요. 지금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12% 정도 올라왔는데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12%면. 그리고 더 오를 겁니다. 더 오르긴 할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여요. 테슬라는 무거우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의 가벼운 종목들은 기술력이 없어도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움직이고 로봇이라고 움직이고 반도체라고 움직여요. 그리고 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돈들이 들어와서 올립니다.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보고 안전한 걸 보겠다면 여전히 테슬라가 좋지만 그게 아니고 수익률만 본다면 기술력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주가만 폭등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에 있는 로봇주 그러니까 자율주행부터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자율주행인데 왜냐하면 6월 12일 날에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그거 호출하는 서비스 시행한다 그랬고 오늘 기사 보면은 22일 날에 로보택시 시범운행 요것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6월 12일, 22일, 28일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이 있는데 요거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온 일정들은 이제 로봇이죠.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막 커질 거라서 테슬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뭐 테슬라하고 상관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기업이 혹은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이 갑자기 뭐 테슬라랑 손잡고 뭐 만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안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로봇주들도 혹시나 테슬라만큼 시가총액이 1000조, 2000조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이다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마세요.
주식은 원래 비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술도 없는 이상한 애들이 막 급등하게 될 겁니다. 봐봐요 한번. 막 급등한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봐요. 이거 적자죠? 적자죠? 내년도 적자입니다. 앞으로 적자입니다. 그런 애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등을 하면 그 관련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자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M7 종목 안에서 테슬라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급락이 나타나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때 테슬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전략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었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국내 공략주들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국내 증시 안에서의 공략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급등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향후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안에서의 그리고 뉴욕 증시 안에서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민 처리반이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정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고민 처리반이 사전에 접수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코닉스 만나보겠습니다. 평단가 6,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30%로 담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세코닉스도 이제 자율주행차 섹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자율주행차 섹터들에 있는 종목도 살펴봤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구름대 내에서 지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벗길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구름대 영역에 좀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황금선이 우상향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6,000원대 공략하시고 비중 30%라면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점 깨져갖고 일로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서 걸리고 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한 6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얘도 같이 일단 자율주행차들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SLF부터 해갖고 컬리스타스 반도체 이런 애들을 뽑아봤는데 그거 외에서도 자율주행차 섹터에서 뭐 MD스테크라든지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그거 외에서도 오늘 자율주행차에서 뭔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더 시세를 더 뽑아주면 그러면 그때는 좀 강하게 라이콤 같은 애들 차트 보면 라이콤이 오늘 힘을 좀 내줬는데 이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포니링크, 퓨런티어 뭐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이제 확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보여주면 그러면 세코닉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참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세코닉스 만나봤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소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황금선이 상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괜찮은 흐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두산 퓨얼셀 만나보겠습니다. 35,0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30%십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타이밍 어떻게 보실까요? 추매를 질문하셨어요? 네. 일단 굉장히 많이 물렸으니까 추매 고민 해볼 만은 하죠. 일단은 차트는 돌렸는데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갔어요. 아예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가서 완전 바닥에서는 64% 올라간 거고 최근 여기 저점을 한번 찍고 눌림목 주고 올라간 것만 따져도 28%.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조정받으면. 근데 조정을 잘 줄까는 모르겠는데 비중이 많아서 뭐 추가 매수하는 거는 원래 비중 10배에서 20% 정도 있으면은 그 정도만큼은 30%에서 많게는 40%까지는 추가 매수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건 30%까지예요. 30%. 근데 지금 벌써 비중이 30%니까 여기다 더 추가 매수하면 비중 거의 뭐 40%, 50%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구름대 밑으로 이제 슬슬 내려와 주면 뭐 17,000원 뭐 이쯤으로 내려와 주면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지금 바닥이 좀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 진입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산 퓨얼셀 살펴봤습니다. 평단가가 워낙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추매를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눌림목 대비해서도 꽤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추매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의 QR코드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도 차트를 보면서 추매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혼자서도 차트 그리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도 급등정보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자료까지 다 알차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살펴보시죠. 평단가로 5,200원 말씀하셨고요. 비중은 20%십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 앞으로를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되시나 봐요. 자, 드론 관련주이고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는 양호한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이미 돌렸고 얘도 용차트입니다. 용차트인데 이제 거래량이 없다 뿐 이거 대응하실 때는 이 구름대 있죠? 이거 깨지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깨지기 시작하면 생각을 바꿔서 손절을 하셔야 돼요. 5,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질 거니까 지금 이런 장세에서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근데 이런 장세에서도 5,000원이 깨진다. 그럼 볼 거 없어요.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 깨지면 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적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4,500원이 2,800원까지 떨어지면 못해도 한 40%, 30%, 40%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저점 깨지면 한 3, 40% 깨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은 웬만한 종목들 이 정도의 차트 모양 갖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올라갑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드론 관련주라서 뭐 그냥 차트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 깨지면 손절하되 깨질 일 없을 것 같고 6,000원대 5,200원대 사셨는데 지금 6,000원까지 올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7,000원까지도 노려봐셔도 될 것 같아요. 적당히는 6,500원, 좀 욕심내면 7,000원 요 사이에서는 절반 매도입니다. 다 매도 아니고 나머지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장이 그만큼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다 해서 점수가 지금 88점이지만 75점으로 제가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그때는 그냥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에서는 줄일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이시언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양호하고 드론 쪽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6,500원에서 7,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길 넘어가게 된다면 비중을 50% 정도로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망까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구름대가 깨지는 5,000원, 여기를 이탈하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잡아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루닛 살펴보시죠. 4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로 담고 있으십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수익권이시기는 하네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루닛은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자, 이거 잠깐 실적을 보면 원래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컨센서스 보면은 당기순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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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 내후년도 적자. 그러니까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 매출액은 좀 늘어나도 지금 적자의 허덕이는 지금 예상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구름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수가가 좀 높았다라 그러면은 그 적자 회사이긴 하지만 매출도 늘어나고 앞으로 의료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저쪽이 물렸다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구름대를 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48,5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사면 안 됐던 거죠. 잘못 산 겁니다. 아니 지금 구름대도 벗기지 못했고 지금 이 황금선도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계속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러다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떨어지면 떨어져도 손실이 나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확실하게 돌리고 나면 그때서부터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매수 단가가 높지 않고 200원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지금 구름대 저항대에 있고 약한 차트니까 한마디로 두더지 차트라는 얘기예요. 이 두더지 갖지 말고 두더지 가져가지 말고 용 차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약수익이라도 빠르게 챙기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전문가님의 공략주 안에서 새롭게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전선 살펴보시죠. 매수가로 14,000원 그리고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투 중인데 요즘 많이 오르네요.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하십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들이 장투 생각하는데 2022년도 생각하시고 2019년도 생각하시고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13년도 여태까지의 20년 동안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유쾌한 시장이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안 움직이고 안 올라가서 지금 잠깐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막 쉽게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가 봤자 1년 봅니다. 뭐 많이 올라가면 2년, 뭐 정말 많이 오르면 5년, 그러면 그 이후에서는 언젠가 우리나라 시장 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또 피눈물 분명히 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적당히 나면 어느 정도는 챙기고 욕심을 낼 것만 가져가시라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14,000원대면 여기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막 내시려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걸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지금 17%에서 19% 정도 되시는데 더 갈 거는 맞는데 전선 테마 저도 좋게 보고 있고 한데 수익이 20% 이상 나면 한 3분의 1은 파시거나 절반 정도는 파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세요. 그리고 뭐 장투 물어보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투는 결국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가 10년 동안에 얘기하는 부분이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 미국 주식을 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바뀐 게 아직은 없어요. 뭐 말로서는 일단 뭐 기대감 내지는 뭐 공매도도 많이 바뀔 거다 하지만 바뀌고 나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고 지금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저는 매매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오를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55분부터 진행되는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